안녕하세요. 최영일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6년에는 주식시장이 얼마나 떨어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2026년에는 주식시장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이것은 변동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아니면 오히려 또다시 20%씩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최근 6년을 바라보면 S&P 500 기준으로 해서 18%, 29%, 마이너스 18%, 26%, 25%, 그리고 현재까지도 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은 그냥 계속 오르는 거 아닌가? 잘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투자 칼럼니스트 벤 칼슨이 정리한 데이터를 보면 과거 1928년도 이후에 한 해 내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는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기준으로 올해 한 10% 정도 먹었어 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15% 또는 심지어는 마이너스 20%까지도 경험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만큼 계좌가 출렁이었고요. 가슴도 출렁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이 마이너스 16%라는 평균보다 더 크게 빠질까요? 아니면 덜 빠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가지고 최근 10년 밸류에이션, 평균 회귀, 그리고 수익률을 쪼개서 보는 모델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 짚고 갈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것은 올해 수익률 몇 퍼센트라는 연간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체감하는 것은 연중에 계좌가 얼마나 출렁였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연중 최대 낙폭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벤 칼슨의 정리에 따르면 과거 평균 연간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16%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마이너스 30%대까지 하락을 했었고 25%, 18%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장이 좋았던 해들도 있습니다. 2021년도 그렇고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10%로 플러스 10%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런 큰 폭의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언젠가는 계좌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찍힌다고 해서 이상한 해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중에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2026년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2026년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낙관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하고 아주 유명한 심리학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신성 편향인데요. 영어로는 리센시 바이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를 3번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0점이고 두 번째는 70점, 그리고 세 번째는 95점이라고 95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이제 90대, 90점대 실력이 됐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몇 번, 운 좋게 한번 잘 본 것일 수도 있을 거고요. 주식시장도 사실 이와 똑같습니다. 몇 년 연속으로 수익률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몇 년 연속으로 안 좋으면 주식은 이제 끝났다. 앞으로도 계속 박상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유명한 투자 전략가들이 2년 연속 주가 지수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몇 년간 주식시장이 좋으면 그 다음에 주가 전망은 당연히 좋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가 주식시장이 그 별로 안 좋았을 때는 내년도 주가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투자 전략까지 틀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그 틀리게 되는 원인은 시장은 그 평균 회귀라는 것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올랐다가 떨어져도 결국은 평균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질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절이 오래가면 그 다음 시절은 대체적으로 심심하거나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숫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조그만 그 구조만 그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 주식 수익률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해서 봅니다. 세 가지 조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수익률, 이익 성장률, PE 변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그 내년도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은 뭐 너무나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이자와 같은 현금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익 성장률은 그 어닝스 그로스라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돈을 버는 능력이 커지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 회계상 이익이 연 5%, 7%, 10% 증가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PE 변화는 그 밸류에이션 변화입니다. 그 PE는 그 프라이스를 그 어닝으로 나눈 건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몇 배 가격을 주고 그 주식을 사는가 이런 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PE가 올라가면 같은 이익인데도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효과를 그 말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더하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총 수익률을 꽤나 그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쓰는 간단한 수식입니다. 배당 수익률, 이익 수익 성장률, P 변화 이 세 가지를 더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어 보면 상당히 그 복잡할 것 같은데 말로 풀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그 주식을 내가 올해 그 주식 투자를 해서 향후 10년 동안 매년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지금 받는 배당과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 그리고 이 시장이 그 회사를 얼마나 비싸게 사줄지 이 세 개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향후 10년 동안 연 12%가 나올 거다, 14%가 나올 거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이익 성장률하고 그 PE는 현실적인 숫자를 넣었는지 아니면 꿈 같은 전망 숫자를 넣었는지 바로 이것에 따라서 그 모델이 결정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를 해보면 수익률 성장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야 한다라는 가정들을 그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역사적으로 말이 되는지 아니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지 우리가 그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여기서 그 최근 발표된 그 논문에서 하나 그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연구자들이 1871년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의 가격, 즉 그 이익과 주가와 배당 데이터를 모아서 두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기간 동안의 이익 성장률이고 또 하나는 같은 기간 동안의 PE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1년, 3년, 5년, 10년, 20년 등 여러 가지로 기간으로 나눠서 이 둘 간의 그 상관관계를 그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익 성장률과 PE 변화율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 10년 단위에서는 아주 그 정확하다는 표현은 그런데 꽤 강력한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PE가 오히려 내려갔고요. 또 싸게 사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오히려 그 PE를 점점 더 그 낮추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익이 별로 안 늘고
스토리만 화려할 때는 P가 오히려 그 올라가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익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P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조합은 상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항상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눈으로 1999년도죠. 그 인터넷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먼저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직전의 미국 시장입니다. 1990년에서 1999년도 10년 동안에 미국 주식의 그 연평균 성장률은 17.9%였습니다. 역사적인 평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9%보다 훨씬 높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17 내지 18% 성장을 했으니까 앞으로 10년도 이와 같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숫자를 보면은 S&P 500 배당 수익률은 1.2%였고요. P는 29.7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 분해 모델에 따르면 향후 10년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그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17.9% 수익을 유지하려면 이익 성장률과 P 변화가 얼마큼 나타나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뭐 이미 이때 당시에 1.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7.9에서 1.2를 뺀 16 내지 17%를 이익 성장과 P에서 뽑아야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익 성장률이 매년 10 내지 12% 이상이어야 하고 이미 P가 30배에 가까웠던 P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35배, 45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적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이익 성장률은 3배 수준으로 과하게 높고 P는 이미 비싼데 더 비싸야 된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낙관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1990년, 99년 말에 연 17.9%와 같은 고수익을 앞으로 기대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결국 실제 2000년에서 2009년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7%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회기, 배당, 이익 성장률, PE 변화라는 세 조각을 더한 것을 보면 버블 끝자락의 낙관론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제 시계를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2015년에서 2024년도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 주식 수익률은 역사적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AI라든가 매그니피슨 세븐, 빅테크 랠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10년의 화려한 10년을 보냈는데요. 2025년도 여름 기준으로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1%대 초반이었고요. PE는 장기 평균보다 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즉, 배당은 적게 주고 PE는 매우 비싼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향후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지난 10년처럼 13% 이상 수익률을 얻으려면 이익 성장률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높아야 되고요. PE도 30에서 35배까지 더 올라가는 극도로 낙관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또 역사적 평균 9%의 수익률을 유지하려고 해도 이익 성장률과 PE에 꽤 긍정적인 숫자를 넣어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익 성장률이 장기 평균으로 돌아가고 PE도 역사적 평균 수익률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향후 10년 수익률은 연 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미래가 정확히 평균대로 움직이려는 법은 없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과 10년의 고수익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의 10년은 또 한 번의 황금기로 보는 건 숫자로 봐도 설득력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대를 합리적으로 전망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 빠질지, 아니면 반드시 빠질지, 아니면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0년도 코로나 쇼크를 정확한 타이밍과 숫자까지 맞춘 사람도 없었고, 2023년에서 2025년도까지 그 랠리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역사와 그 현재 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중 최대 평균 낙폭 마이너스 16%대를 기준으로 해서 16% 수준은 매우 자주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그런 하락률이고요. 20% 수준도 몇 년에 한 번씩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30% 이상 급락은 대략 한 10년 안팎에 한 번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주식시장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당 수익률은 낮고 PE는 역사 평균보다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싸서 아무도 안 사는 구간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싸게 거래되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상승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물론 2026년에도 2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AI 관련된 투자와 이익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화되거나 금리 인하와 경기 영천육이 동시에 들어맞으면 상승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정확한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어느 쪽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산을 쓴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 포트폴리오가 내년에 마이너스 한 20% 조정까지 견딜 수 있는 수준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계좌가 마이너스 20%를 찍히면 대출 상환 일정이라든가 생활비,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지, 또 심리적으로 패닉 매도를 안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10년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이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 이상 수익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 대신에 연 3 내지 5% 정도만 나와도 장기적으로 내 계획이 굴러갈 수 있는 구조인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행동 목표로 세워야 됩니다. 2026년 목표를 연 15% 수익으로 잡는 것보다 연중 마이너스 25%를 20% 조정이 와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연말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포트폴리오를 그럼 어떻게 구성할 것인데 아마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 아들을 위해서도 제가 꾸준히 어드바이스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을 위한 2026년 예상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만 꼭 참고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어차피 포트폴리오를 만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까지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숫자와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와 현실을 조금 더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